네, 지난 10월 2일이었죠.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된 이후로 관련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렸었죠. 그만큼 이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 가지는 어떤 의미라 그럴까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통 선진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좀 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또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광주지방검찰청 김희준 차장검사 이 자리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차장검사님께서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 처음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반응 예상하셨는지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캠페인이 강주 전남을 넘어서서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제 기존 캠페인과는 달리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활발하게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인 질문 먼저 드렸습니다만 처음 기획하실 때 이 정도 반응이 좀 좋을 거다 예상은 좀 기대를 하셨습니까?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네. 저는 이제 분명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재밌고 간단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이제 운동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사실 현재의 상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광주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교통문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사실 이 운동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이유가 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운동은 사실 이제 법무부에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강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사망사건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위를 달리고 있고요. 수년째. 그래서 교통 분야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강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에 접목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데 의식 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의식의 선진화를 먼저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을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또 그런 거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그동안의 교통문화 실천 방식과 조금 차별화되게 접근했다는 것이 일단 이색적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교통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주 있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났던 것은 그렇죠. 자꾸 이제 계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네. 선포식 위주의 행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을 하면서 기존의 계도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참여 중심으로 가보자 해서 참여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식 이후에 이 캠페인을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요.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을 생각해냈고요. 네. 이건 사실 그전에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하고 좀 다른 점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혼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 명이 하기 어렵습니다. 네.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캠페인 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분들이 수백 명의 특히 이제 지자체 장분들 같은 경우가 500명, 600명 심지어는 1000명까지 모아놓고 같이 집단으로 율동을 하시면서 네.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김현웅 법무장관께서 이른바 배려춤을 춘 이후에 이 동영상들이 속속 올려지고 있더라고요. 이 배려춤 탄생에도 어떻습니까? 차장검사님의 좀 숨은 공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송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캠페인송은 또 흥겹고 누가 듣더라도 이게 따라 부르기 쉬운 네, 상징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2단 엽착이라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요즘 아이돌 그룹 노래를 대부분 만드는 신사동 네. 호랑이하고 2단 엽착이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다가 이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흔쾌히 네. 캠페인송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해 주겠다 해서 그 캠페인송을 재능 기부를 받았고요. 네. 근데 캠페인송은 있는데 안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그 가사에 맞춰 가지고 네. 제 방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네. 그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무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씩 그 변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군요. 다른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네. 예.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이 따라하기도 쉽고요. 또 중독성도 좀 있더라고요. 또 유명 인사부터 또 어린 학생들까지 인원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하고 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숫자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5만 명 가까이가 네.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 가입자 숫자는 2만 3천 명인데 엄청나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은 5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그 동영상은 강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최초로 이제 타 지역에서 하셨던 울산 중구청장님,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최근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신촌에서 네.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시민들 거의 1000여 명과 함께 배려 율동을 해 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고요. 특히 또 이 지역에서는 유치원생들이 배려 율동을 하면서 카드 석현까지 해준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굉장히 그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최근에 요즘 가장 그 핫한 걸그룹인 EXID께서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배려 율동을 해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차장님 검사님께서는 출신 율동은 따로 올려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캠페인송에 맞춰서 최초로 네. 처음에 우리 장관님이 하셨을 때는 캠페인송이 없었고요.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1, 2주 지나다 보니까 캠페인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단 엽착이 측으로부터 캠페인송을 재능 기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캠페인송에 맞춰서 제가 최초로 안무를 고안을 해가지고 그 영상도 지금 했습니다. SNS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SNS에 올라가 있고 그 영상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재능 기부와 함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또 남녀노소 함께 참여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심과 또 참여율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자, TVN 매거진 집중 인터뷰 오늘 광주지방검찰청 김희준 차장검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요. 집중 인터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 정확한 15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교통량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죽봉대로입니다. 화정 삼익사거리 지나 광천사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2번에 나뉘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열로는 양효교 지나 돌고개 역방향으로도 속도 떨어져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정시면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그 밖에 용화로입니다. 하남 시영 2단지 지나 광주여대 방향으로 이 시각 현재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한복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역시 교통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으로는 독립나들목 지나 서광주 나들목 구간으로 시속 48km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하는 데는 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연결되는 서광주 나들목 지나 동광주 나들목 가는 길로는 정체 없이 비교적 원활한 이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인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논산 방향으로는 서광주 나들목 지나 산울분기점 광산 나들목까지 대체로 수월한 진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각 광주 시내도로입니다. 현재 첨단 올복로 전자공고 3거리 지나 산울교차로 방향으로는 끝차량 신호 한 번 더 받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환도로입니다. 산울교차로 방향으로도 역시 신호 한 번 더 받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최교석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그 밖에 이 시각 시내도로는 중앙로 금남 근린공원 사거리 지나 중앙대교 양방향으로 소통은 원활하지만 가장자리 차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다고 문공복 통신원이 알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좀 더 자세한 광주 시내 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먼저 무진대로 광주 경찰청 입구에서 상무교차로 방향으로 차간거리 바짝 좁아진 상태로 서행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상무교차로 지나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서광주역에서 서창 나들목 방향 밀려 지나고 있고요. 회제로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마제 우체국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받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주월 사거리 방향으로 대체로 신호주기에 맞춰서 무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서문대로는 광주대 교차로에서 대성여고 3거리 방향 서행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백운 교차로 앞두고 신호 2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독립로는 백운 교차로 지나 까치고개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 이어지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문대로는 산수 5거리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주기에 맞춰서 무난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조선대 사거리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방향으로는 서행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혜정이었습니다. 네, 그 밖에 이 시각 순천입니다. 백강로 체육관 사거리 지나 조례 사거리 가는 길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밀려 지나고 있다고 서경남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의 윤은혜였습니다. TVN 매거진 집중 인터뷰 광주지방검찰청 김희준 차장검사와 함께 이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나누고 있는데요. 네, 검사님, 실제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효과로 실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지역에서는 이제 강주시장님, 교육감님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흥군수님,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울릉도 군수님, 네. 서울 서대문 구청장님, 의정부 시장님, 화성 시장님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한전 등 공기업, 그다음에 각종 건설회사 등 사기업 등에서도 네. 적극적으로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는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은 2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선포식 10월 2일 날 하는 그랬죠. 이후에 네. 2개월이 지났는데 교통사고율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상당히 감소했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쭉 가게 되면은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할 것으로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용도 들지 않고요. 네.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뭐 돈이 들어가는 운동이 아니고 네.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 운동의 성공 요인이 율동과 춤, 음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깊은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통배려 10대 원칙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 차장검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10대 원칙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교통배려 10대 원칙을 만든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호라든가 선언에 그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이 배려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 집행으로 연결을 해서 네. 실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교통배려 10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부모 형제처럼 생각한다. 네. 두 번째, 대형차는 소형차를 배려한다. 세 번째, 보복 운전 근절하고 양보 운전 문화를 적극 실천한다. 선배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배려한다. 방향 제시 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한다. 어린이 보호 차량 주위에서는 우선 정지한다. 긴급 차량은 먼저 진행하도록 양보한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한다. 불법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임신부, 어르신,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게 교통비리 10대 원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네. 이 차장감사님이 10가지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에 좀 반영하겠다. 더더욱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하기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기존의 양형 기준보다 두세 배를 더 가중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배려 운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 낸 경우에는 상당히 감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쭉 추진이 되면은 법 집행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어떤 흥미롭고 퍼포먼스 자발적 참여와 함께 실효성이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광주를 출발점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이미 전국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 또 효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요. 저희가 이제 교통 분야에서 배려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은 교통 분야에서 배려 의식이 확립이 되면은 다른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배려 운동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고 이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보자.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지만 그랬죠. 의식 수준은 훨씬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광주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지역적 한계를 좀 벗어나는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진 교통문화의 중심지로의 가능성 광주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강주하면은 문화수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문화수도의 명성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문화수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사실 이제 강주에서 시작한 이 문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역사상 없는 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 가지고 전 국민 문화운동으로까지 확산을 시키면은 문화수도 강주라는 그 자부심도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군요. 광주가. 그렇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그리고 보행자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배려 뭐라고 차장검사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중심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난폭 네. 운전이든지 불법 운전이든지 간에 자꾸 자기한테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그 배려 캠페인이 널리 확산이 돼 가지고 배려의 가치가 확립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을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배려의 가치가 확립이 되면은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사 문제라든가 각종 사회적인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쨌거나 이 미완의 절반의 성공 이미 시작이 된 건데요. 앞으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해 주고 또 그 동참을 바탕으로 변화해 나가느냐일 텐데요. 처음 이 기획을 하신 입장에서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지자체 장님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전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것은 유치원생, 그다음에 노인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지명을 받지 않고도 이게 네. 릴레이 캠페인이긴 하지만은 지명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명사들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중심보다는 시민 참여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를 해서 동영상도 올려주시고 네. 이 캠페인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율동 2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